나무늘보에게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것들. 스지 시니치, 슬로우 라이프. 멈춰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오사다 히로시, 멈춰서다에서.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중남미 열대 우림에 사는 동물이다. 그들은 게으르고 둔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하는 조롱과 웃음의 상징이었다. 너무나도 느린 이 동물은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생물 진화사의 실패작처럼 여겨진다. 과연 그럴까? 나무늘보가 느린 것은 근육이 적기 때문인데 그것은 소량의 에너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다. 근육이 적어서 가벼움으로 가는 나무가지에도 매달릴 수 있으며 그만큼 적으로부터의 위협도 줄어든다. 7, 8일에 한 번 그들은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핀 뒤 나무 아래로 내려가 땅에 얕은 구멍을 파고 배설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연구에 의하면 나무늘보는 나뭇잎을 섭취하여 얻은 영양의 50%를 그 나무에 되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키워준 나무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 나무늘보는 진화의 실패작이 아니라 오히려 열대 우림이라는 환경에서 훌륭하게 적응하고 번성한 예이다. 다른 포유동물들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를 향해 세찬 생존 경쟁의 역사를 되풀이할 때 그것을 곁눈으로 지켜보며 나무늘보는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서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저에너지, 순환형 공생, 비폭력, 평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 성공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슬로우 라이프의 저자 스지 시니치에게 나무늘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물이다. 이 책을 펼치면 나무늘보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는 이 동물이 가르쳐주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고방식 안에는 21세기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힌트들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그가 나무늘보를 처음 만난 남미의 에콰도르에는 신토랄이라는 통화가 있다. 경제 위기에 신음해온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반대 여론을 누르고 법정 통화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고 기존 통화였던 수크레를 폐지해버렸다. 이때 서민층에서 시작된 자립을 위한 통화 시스템이 신토랄이다. 신토랄은 달러화에 의한 혼란과 함께 점차 빈곤해져 가는 서민 생활의 새로운 안정화 수단이 되고 있다. 신토랄의 특징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지폐나 동전 대신 그저 소박한 수표 주고받기와 통장상의 대차 관계만이 존재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각 그룹은 인원을 50명까지로 제한한다. 이러한 여러 그룹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네트워크 범위를 넓히며 자유롭게 교역한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지역마다의 특산물을 가져와 신토라를 매개로 물건들을 사고 판다. 그들은 과거에 감자를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달러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을 지금 여기서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신토랄은 자신이 사야 할 필요와 상대가 팔아야 할 필요가 일치하면 언제든 자신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상품을 헐값에 사들이며 농민 위에 군림했던 중개인들도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이자 새로운 개념의 진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신봉되고 있는 덧셈의 경제를 뒤집는 뺄셈의 경제라는 발상이 멋지게 반영되어 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일주일 생활비가 10달러에서 30달러로 바뀌는 것을 진보로 여겨왔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수준의 상승이라 부르며 발전이라고 좋아했다. 한편 인구의 80% 이상이 이른바 빈곤층이라 일컬어지는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진행 중인 대체 통화 실험에서는 30달러에서 10달러로 줄어드는 것이 진보라 여겨지고 있다. 성장률로밖에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의 덧셈 경제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 환경을 희생물로 삼아야만 성립되는 부정형의 경제였다. 그러나 이제 문화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동시에 그것을 지지하는 순환 공생형의 긍정형 경제가 요구되고 있다. 생활의 간소화나 뺄셈은 성장이라는 덧셈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소극적이고 뒷걸음질 치는 행위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래의 쾌락과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시간이 돈이라는 발상을 뒤집어서 돈이 시간이라는 발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돈을 줄이더라도 느긋하고
인간다운 시간을 되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 스지 시니치는 하지 않고를 실천한다.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을 쓰지 않고 자기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전기를 켜지 않고 촛불 켜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않고 물통 갖고 다니기 같은 식이다. 여기서 물통, 젓가락, 촛불 등은 모두 뺄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다. 그는 하지 않고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상상과 창조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든가 저것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믿어왔던 것들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내게 된다. 뺄셈은 그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이야기한다. 효율과 성장만이 정의이고 그 밖의 것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는 우리가 잡일 바구니 속에 집어 던져버렸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자고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가 잡담으로 분류되고 수험 공부나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잡학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놀이, 취미, 간호, 기도, 산책, 명상, 휴식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적인 시간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잡일에 불과하다. 어디 그뿐인가? 연애, 아이돌 보기 같은 과거 중대사라 여겼던 일들조차도 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잡일로 치부된다. 생물학적인 성장과 노화는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은 인생이란 애당초 이런 잡일들의 집적이 아닌지 되묻는다.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고 지나가고 싶다고 여기는 일들이 실은 삶의 보람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임을 보여준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꽃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조금도 성가시지 않은 일들에서는 그 어떤 즐거움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스지 시니치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속도가 아님을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호크족 장로의 무덤을 찾아간 일화를 통해 전한다. 저자가 너무 늦게 묘지를 찾은 것에 대해 고인의 아들에게 사과하자 아들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 속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니, 우리 마법사들에겐 지각이란 있을 수 없지.
언제든 우리가 도착한 때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시간인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은 덧붙인다. 우리 인디언들은 언제나 백인들로부터 늦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착해야 할 때 도착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자가 원주민인 블랙푸트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선물 가게 안에서 기묘한 모양의 시계를 발견한다.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은 정확히 움직이고 있지만 숫자가 여기저기 제멋대로 적힌 시계였다. 왼쪽에 3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 12가 붙어 있는 이 시계를 그들은 인디언 타임이라고 불렀다. 하이다족에게는 하이다 타임, 호피족에게는 호피 타임, 아이누족에게는 아이누 타임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서양인들로부터 시간관념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인디언 타임이라는 말에서 저자는 바보 취급을 당해온 그들이 역으로 자신을 바보 취급해온 서구 문명을 향해 보내는 비웃음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지적한다. 자신들에게 가해온 모욕적인 언사인 굼뜨다, 느리다 등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주류 사회의 기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없는 시간 감각에 야유를 보내는 듯 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항해 전 지구적으로 일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 무브먼트의 중요한 이슈들을 70개의 주제로 설명한다. 방랑, 빈둥거리기, 안심, 씨앗, 스몰, 흙, 엘리펀티즘, 놀기, 자전거, 촛불, 휴식, 슬로우 비즈니스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슬로우 라이프는 엄밀히 말해 비문법적인 엉터리 영어라고 고백한다. 영어에는 정작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이다. 슬로우 라이프는 스지 시니치에 의해 처음 장명되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이후 슬로우 라이프는 유행처럼 번져나가 유럽에서 시작된 슬로우 푸드나 북미의 신조어 로하스,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처럼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말을 만든 저자 스지 시니치는 이 현상이 반갑기보다는 불안하다고 말한다. 본래의 뜻에 녹아있는 뺄셈의 발상은 빠지고 어느새 슬로우 라이프 실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물건과 서비스를 팔기 위한 덧셈의 상술로 전락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슬로우 라이프의 첫걸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산책을 되찾는 일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곧게 뻗은 길을 버리고 새 길로 들어가 한눈을 팔거나 멀리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라고 말한다.
노는 즐거움, 자신이 어딘가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해방되어 지금을 사는 자유, 그저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2003년 9월 광주 맑고 향기롭게 초청 특별 강연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속도전의 허구를 이렇게 지적했다.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속도였다. 빠르게, 더 빠르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콩코드라는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어떠했는가? 결국 소리보다 더 빠르다던 그 비행기는 공중 폭발하고 만다. 이는 빠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속도는 오히려 해롭다. 무엇을 위해 빠르게, 더 빠르게 해야만 하는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앞선다고 더 행복한가? 경쟁 심리에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이기심이 작용한다. 기업들은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옳지 않은 소리이다. 2류, 3류도 필요하며 또 얼마든지 살아남는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빠르게, 더 멀리 뛰어보았자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된다.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당장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한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직선이 아닌 곡선의 묘미를 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 저자 스지 시니치는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갖게 된 스지 시니치.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오이와 게이보. 그리고 한국인이었던 선친이 지어준 이규가 그것이다. 그는 슬로우라는 주제로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을 벌이는 한편 환경공생형 비즈니스에도 참여한다. 이 책은 슬로우 라이프 100개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2003년 일본 고분도에서 나왔으며 디자인하우스에서 김향의 번역으로 2005년 2월 출판되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40여 개에 달하는 서지 정보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주제를 심도 깊게 탐구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관련 저서와 웹사이트 주소를
깊이 알기 코너를 통해 친절히 소개한다. 함께 읽을 만한 저자의 또 다른 책으로는 천천히가 좋아요, 행복의 경제학 등이 있다. 나무늘보에게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것들. 스지 시니치, Slow Life. 멈춰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오사다 히로시, 멈춰서다 에서.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중남미 열대 우림에 사는 동물이다. 그들은 게으르고 둔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하는 조롱과 웃음의 상징이었다. 너무나도 느린 이 동물은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생물 진화사의 실패작처럼 여겨진다. 과연 그럴까? 나무늘보가 느린 것은 근육이 적기 때문인데 그것은 소량의 에너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다. 근육이 적어서 가벼움으로 가는 나무가지에도 매달릴 수 있으며 그만큼 적으로부터의 위협도 줄어든다. 7, 8일에 한 번 그들은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핀 뒤 나무 아래로 내려가 땅에 얕은 구멍을 파고 배설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연구에 의하면 나무늘보는 나뭇잎을 섭취하여 얻은 영양의 50%를 그 나무에 되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키워준 나무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 나무늘보는 진화의 실패작이 아니라 오히려 열대 우림이라는 환경에서 훌륭하게 적응하고 번성한 예이다. 다른 포유동물들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를 향해 세찬 생존 경쟁의 역사를 되풀이할 때 그것을 곁눈으로 지켜보며 나무늘보는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서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저 에너지, 순환형 공생, 비폭력, 평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 성공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슬로우 라이프의 저자 스지 시니치에게 나무늘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물이다. 이 책을 펼치면 나무늘보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는 이 동물이 가르쳐주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고방식 안에는 21세기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힌트들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그가 나무늘보를 처음 만난 남미의 에콰도르에는 신토랄이라는 통화가 있다. 경제 위기에 신음해온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반대 여론을 누르고 법정 통화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고 기존 통화였던 수크레를 폐지해버렸다.
이때 서민층에서 시작된 자립을 위한 통화 시스템이 신토랄이다. 신토랄은 달러화에 의한 혼란과 함께 점차 빈곤해져가는 서민 생활의 새로운 안정화 수단이 되고 있다. 신토랄의 특징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지폐나 동전 대신 그저 소박한 수표 주고받기와 통장상의 대차 관계만이 존재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각 그룹은 인원을 50명까지로 제한한다. 이러한 여러 그룹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네트워크 범위를 넓히며 자유롭게 교역한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지역마다의 특산물을 가져와 신토랄을 매개로 물건들을 사고 판다. 그들은 과거에 감자를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달러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을 지금 여기서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신토랄은 자신이 사야 할 필요와 상대가 팔아야 할 필요가 일치하면 언제든 자신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상품을 헐값에 사들이며 농민 위에 군림했던 중개인들도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이자 새로운 개념의 진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신봉되고 있는 덧셈의 경제를 뒤집는 뺄셈의 경제라는 발상이 멋지게 반영되어 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일주일 생활비가 10달러에서 30달러로 바뀌는 것을 진보로 여겨왔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수준의 상승이라 부르며 발전이라고 좋아했다. 한편 인구의 80% 이상이 이른바 빈곤층이라 일컬어지는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진행 중인 대체 통화 실험에서는 30달러에서 10달러로 줄어드는 것이 진보라 여겨지고 있다. 성장률로밖에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의 덧셈 경제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 환경을 희생물로 삼아야만 성립되는 부정형의 경제였다. 그러나 이제 문화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동시에 그것을 지지하는 순환 공생형의 긍정형 경제가 요구되고 있다. 생활의 간소화나 뺄셈은 성장이라는 덧셈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소극적이고 뒷걸음질 치는 행위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래의 쾌락과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시간이 돈이라는 발상을 뒤집어서 돈이 시간이라는 발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돈을 줄이더라도 느긋하고 인간다운 시간을 되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 스지 시니치는 하지 않고를 실천한다.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을 쓰지 않고 자기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전기를 켜지 않고 촛불 켜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않고 물통 갖고 다니기 같은 식이다. 여기서 물통, 젓가락, 촛불 등은 모두 뺄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다. 그는 하지 않고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상상과 창조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든가 저것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믿어왔던 것들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내게 된다. 뺄셈은 그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이야기한다. 효율과 성장만이 정의이고 그 밖의 것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는 우리가 잡일 바구니 속에 집어 던져버렸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자고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가 잡담으로 분류되고 수험 공부나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잡학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놀이, 취미, 간호, 기도, 산책, 명상, 휴식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적인 시간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잡일에 불과하다. 어디 그뿐인가? 연애, 아이돌 보기 같은 과거 중대사라 여겼던 일들조차도 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잡일로 치부된다. 생물학적인 성장과 노화는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은 인생이란 애당초 이런 잡일들의 집적이 아닌지 되묻는다.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고 지나가고 싶다고 여기는 일들이 실은 삶의 보람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임을 보여준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꽃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조금도 성가시지 않은 일들에서는 그 어떤 즐거움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스지 시니치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속도가 아님을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호크족 장로의 무덤을 찾아간 일화를 통해 전한다. 저자가
너무 늦게 묘지를 찾은 것에 대해 고인의 아들에게 사과하자 아들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 속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니, 우리 마법사들에겐 지각이란 있을 수 없지. 언제든 우리가 도착한 때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시간인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은 덧붙인다. 우리 인디언들은 언제나 백인들로부터 늦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착해야 할 때 도착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자가 원주민인 블랙푸트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선물 가게 안에서 기묘한 모양의 시계를 발견한다.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은 정확히 움직이고 있지만 숫자가 여기저기 제멋대로 적힌 시계였다. 왼쪽에 3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 12가 붙어 있는 이 시계를 그들은 인디언 타임이라고 불렀다. 하이다족에게는 하이다 타임, 호피족에게는 호피 타임, 아이누족에게는 아이누 타임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서양인들로부터 시간관념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인디언 타임이라는 말에서 저자는 바보 취급을 당해온 그들이 역으로 자신을 바보 취급해온 서구 문명을 향해 보내는 비웃음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지적한다. 자신들에게 가해온 모욕적인 언사인 굼뜨다, 느리다 등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주류 사회의 기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없는 시간 감각에 야유를 보내는 듯 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항해 전 지구적으로 일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 무브먼트의 중요한 이슈들을 70개의 주제로 설명한다. 방랑, 빈둥거리기, 안심, 씨앗, 스몰, 흙, 엘리펀티즘, 놀기, 자전거, 촛불, 휴식, 슬로우 비즈니스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슬로우 라이프는 엄밀히 말해 비문법적인 엉터리 영어라고 고백한다. 영어에는 정작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이다. 슬로우 라이프는 스지 시니치에 의해 처음 장명되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이후 슬로우 라이프는 유행처럼 번져나가 유럽에서 시작된 슬로우 푸드나 북미의 신조어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처럼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말을 만든 저자 스지 시니치는 이 현상이 반갑기보다는 불안하다고 말한다. 본래의 뜻에 녹아있는 뺄셈의 발상은 빠지고 어느새 슬로우 라이프 실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물건과 서비스를 팔기 위한 덧셈의 상술로 전락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슬로우 라이프의 첫걸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산책을 되찾는 일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곧게 뻗은 길을 버리고 샛길로 들어가 한눈을 팔거나 멀리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라고 말한다. 노는 즐거움, 자신이 어딘가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해방되어 지금을 사는 자유, 그저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2003년 9월 광주 맑고 향기롭게 초청 특별 강연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속도전의 허구를 이렇게 지적했다.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속도였다. 빠르게, 더 빠르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콩코드라는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어떠했는가? 결국 소리보다 더 빠르다던 그 비행기는 공중 폭발하고 만다. 이는 빠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속도는 오히려 해롭다. 무엇을 위해 빠르게, 더 빠르게 해야만 하는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앞선다고 더 행복한가? 경쟁 심리에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이기심이 작용한다. 기업들은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옳지 않은 소리이다. 2류, 3류도 필요하며 또 얼마든지 살아남는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빠르게, 더 멀리 뛰어보았자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된다.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당장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한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직선이 아닌 곡선의 묘미를 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 저자 스지 시니치는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갖게 된 스지 시니치.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오이와 게이보. 그리고 한국인이었던 선친이 지어준 이규가 그것이다. 그는 슬로우라는 주제로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을 벌이는 한편 환경공생형 비즈니스에도 참여한다. 이 책은 슬로우 라이프 100개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2003년 일본 고분도에서 나왔으며 디자인하우스에서 김향의 번역으로 2005년 2월
출판되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40여 개에 달하는 서지 정보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주제를 심도 깊게 탐구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관련 저서와 웹사이트 주소를 깊이 알기 코너를 통해 친절히 소개한다. 함께 읽을 만한 저자의 또 다른 책으로는 천천히가 좋아요, 행복의 경제학 등이 있다.